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52번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을 보세요. 먼지 농도가 10g/m의 삼성이 메인을 집진율이 80%인 집진장치로 1차 처리하고 다시 2차 집진장치로 처리한 결과 배출가스 중 먼지의 농도가 0.2g/m의 삼성이 되었다. 2차 집진장치의 집진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개통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통도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입구의 농도가 10g/s의 삼성이죠. 자, 그리고 1차 처리 장치가 80%입니다. 그리고 2차 처리 장치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출구의 농도가 0.2g/s의 삼성이에요. 자, 이렇게 개통도를 그려놓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치의 효율은, 장치에서 토탈 효율은 1 첫 번째 장치의 통과율, 두 번째 장치의 통과율을 계산해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농도가 나와 있을 때 토탈 효율은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가 있으니까 입구 농도는 10g/m의 삼성, 출구 농도는 0.2g/m의 삼성을 해서 토탈 효율을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 값을 어디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자, 그러면 98%니까 0.98을 대입하고 첫 번째 장치의 효율이 80%니까 0.8. 그러면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타2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두 번째 집진장치의 효율을 계산하면 0.9가 나오니까 100을 곱하게 되면 90%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집진장치 중에서 압력 손실이 가장 큰 것은 압력 손실이 가장 크고 가장 작다라고 하면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중력 집진기가 가장 작죠. 5에서 10mm H2. 그 다음으로 작은 게 전기 10에서 20mm H2. 가장 큰 것은 벤츄리 스크래버 300에서 800mm H2. 딱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가장 큰 걸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벤츄리 스크래버가 있죠. 그래서 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가장 큰 것은 세정 중에서 벤츄리 스크래버인데 그 값이 300에서 800mm H2라는 거죠. 따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중력 집진 장치입니다. 가번에 침강실 내의 처리가스의 속도가 작을수록 밀입자가 채취된다. 처리가스 속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장치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장치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야지 밀입자가 제거되고, 밀입자가 제거된다는 것은 처리 효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침강실 내에 배기가스의 기류는 어때야 되죠? 균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강실의 높이는 낮고 작고, 왜? 자기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입자가 커져야 되니까. 자, 그리고 길이는 길수록 집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유입부의 유속이 크게 되면 빠른 속도로 들어오겠죠. 그럼 장치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왜? 빨리 빠져나갈 거니까. 따라서 처리 효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탄 1S의 삼성을 공기비 1.0으로 완전 연소시키며 연소가스 부피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기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전 연소 반응식을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부탄이라는 물질이 C가 4개고 H가 10개짜리거든요. 완전 연소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C가 산소하고 만나면 CO2, H가 산소하고 만나면 H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수는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 앞에 와요. 그럼 2분의 10은 5. 그리고 산소 계산하면 2개짜리가 4개, 8개. 1개짜리가 5개. 그러면 몇 개죠? 13개. O2 앞에 옵니다. 그럼 2분의 13은 6.5개. 이렇게 해서 완전 연소를 시킨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체에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공기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건조가스량을 기준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공기비가 있는 상태에서 건조가스량은 실제 건연소 가스량 GD가 기준이거든요. 따라서 기체에서 GD 구하는 식은 N-0.21 A0 플러스 CO2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A0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A0는 기체에서는 최적비니까 산소 개수 나누기 0.21. 최적비는 개수비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공기비 1.05-0.21 곱하기 A0 산소 개수가 몇 개? 6.5개. 6.5개 나누기 0.21 플러스 CO2량 몇 개? 4개.
따라서 값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 같은 경우에서는 S미터의 삼성, S미터의 삼성이라는 최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적비는 개수비예요.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들은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가스를 제거를 위한 흡수제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흡수제의 구비 조건입니다. 용해도가 크고 무독성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액가스비가 작으며 점성은 어때요? 점성도 작아야 되죠. 자, 그리고 착화성이라는 것은 불이 붙는 성질. 그리고 비점은 끓는 점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휘발성은 어때요?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57번 세정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정은 습식입니다. 그죠? 자, 답은 고온다습한 가스나 연소성이 폭발성 처리가스 처리가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그리고 점착성이 조회성 처리가 가능하죠. 접착성이나 조회성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소수성 입자의 집진율은 낮죠. 소수성이라는 건 뭐예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입자. 반면에 친수성, 물에 잘 녹는 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처리 효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입자성 물질과 가스의 동시 제거는 불가능하나 동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집신장치와 비교 시, 장기 운전 시, 휴식 후에 운전 재개 시 장애는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8번. 송풍관에서 흉 및 매우 가벼운 건조 먼지의 반송 속도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흉이나 매우 가벼운 건조 먼지의 반송 속도는 보통 10m/s라고 그러죠. 이 값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흉이나 매우 가벼운 먼지의 반송 속도는 10m/s.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포로판 432kg을 기화시킨다면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용적은 여기서는 기화나 액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킬로그램을 정답에 있는 S미터의 삼성으로 바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뭐를 이용하느냐? 프로판이라고 주어졌으니까 프로판 1kmol을 기준하게 되면 분자량과 최적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분자량은 계산하니까 44가 나왔어요. 그러면 킬로그램. 그러면 그때의 최적은 아보가드로 수에서 22.4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때의 단위는 미터의 삼성. 그래서 킬로그램일 때는 미터의 삼성의 단위를 쓰시면 되고 미리그램일 때는 밀리리터 단위를 쓰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킬로그램이 나오니까 킬로그램을 써야 되고 그러면 최적은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곱해서 킬로그램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미터의 삼성이 나오게 되죠. 얼마죠? 219.93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먼지의 진민과 겉보기 비중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에서 재비산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재비산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은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의 비가 큰 물질일수록 재비산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각각을 쭉 나눠주세요.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을 나눠서 제일 큰 값이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기억 미분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시멘트 킬로는 5, 산소 제강료는 7, 황동용 전기료는 15의 값을 나타내니까 제일 큰 값을 나타내는 황동용 전기료가 재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라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비를 계산해서 제일 큰 값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1번을 보겠습니다. 61번.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초과부가금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초과부가금 대상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초과부가금 대상 물질에서 1kg당 부가금액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노트를 정리하는 사람들은 이론을 보면서 노트를 반드시 정리를 하세요. 자, 부가 대상 물질은 황산화물 있죠. 그리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그리고 시아나수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죠? 가번, 일산화탄소라는 물질은 없죠.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인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인정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와 인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그래서 중요도로 보게 되면 인정의 면제 자동차가 생략 자동차보다는 아무래도 중요도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갑은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 그리고 주한 외국 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서 반입하는 자동차, 그리고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는 생략 자동차예요. 자, 반면에 주한 외국 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는 면제 자동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3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전체 배출 시설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종 사업장에서 환경불행에 따른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배출됐어요. 그러면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의 합계가 4종 및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자, 몇 종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할까요? 지금 이 경우에서는 3종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4종과 5종 사업장인데 공동방지시설이에요. 그런 경우에서는 3종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시설 중에서 일반 보일러만 설치하는 경우, 일반 보일러,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 자,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 자, 이 두 가지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자, 환경정책 기본법령상 나베 대기환경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환경기준치는 무조건 시험에 매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해놨으면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연간평균치, 여기서 납에 해당하는 연간평균치를 찾으라고 그러죠. 그럼 납에 해당하는 연간평균치가 얼마죠? 0.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0.5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악취방지 법규상 배출오염 기준 중에서 엄격한 배출오염 기준의 설정 범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배출오염 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복합악취,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복합악취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된 거, 복합악취를 측정해야 되는데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복합악취 시료 채취는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자, 높이가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 배출구와 다른 악취 배출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서는 부지 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안에 있는 경우에서는 높이가 50m 이상, 자, 그리고 섞여서 있는 경우에서는 부지 경계선이나 배출구에서 측정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번에 보시면 배출구를 하면 악취를 송풍기 등의 기계 장치 등을 통해서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자연환기가 되는 창문이나 통기관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구 자체를 또 바꿔서 오답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외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리죠. 그러나 부지 경계선에서 복합악취의 공업지역에서의 배출오염 기준은 1000 이하가 아니고 얼마가 되나요? 20 이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복합악취의 공업지역에서의 배출오염 기준을 보시게 되면 배출구는 1000 이하, 그리고 부지 경계선은 20 이하가 되는 거죠. 두 가지 비교.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6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의 합계에 따른 사업장 종별 구분 시 3종 사업장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3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연간 오염물질, 여기서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토탈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이상? 10에서 20톤 사이. 그래서 10에서 20톤. 3종 사업장이죠. 자, 반면에 팁을 통해서 전체적인 종배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연간 80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2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20톤 이상 80톤 미만. 그리고 3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2톤 미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별에 해당한 오염물질의 발생량은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정리 한번 꼭 하십시오.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 휘발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벤젠 함량은 0.7이야. 나베 함량은 0.013이야. 인의 함량은 0.058이야. 황의 함량은 10ppm이야. 자, 여기서 제조 기준이 틀린 것은 인이네, 인. 그죠? 인 같은 경우에서는 0.058이 아니고 0.0013이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답은이 정답. 자, 이 값을 기준합니다.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 기준에서 대기환경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요건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은 대기환경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갑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 분야를 전공해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자, 대기기사니까 대기환경 분야를 전공해야 되고 석사 이상. 그리고 납은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답을 해보시면 대기환경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에 악취검사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되나요?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자, 그리고 랍은 고등교육부에서 대학에서 대기 분야를 전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보시면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9번도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문제예요. 자, 조금만 내릴까요? 자, 69번.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중 식기와 내리기 작업 공정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여기 단서에 보면 엄격한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엄격한 기준. 자, 그러면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 물질을 씻거나 내릴 것. 그리고 씻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 시설이 있는데 물뿌림의 반경인 기억 이상, 수압이 니은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뿌림의 반경은 얼마 정도? 7m. 그리고 수압은 5kg/제곱센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반 기준과 지금처럼 엄격한 기준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일반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반경이 5m 이상, 수압은 3kg/제곱센치 이상. 반면에 엄격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경은 7m 이상, 그리고 수압은 5kg/제곱센치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70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대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오답 자체가 대통령령이냐 환경부령이냐는 것을 오답으로 많이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이 아니고 환경부 차관이 하죠.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 지원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나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꼭 확인을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1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 위반 차수별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과 관리사항을 우리가 미이행한 경우죠. 자, 1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고입니다. 자, 1차 행정처분은 경고, 그리고 2차도 경고, 3차도 경고예요. 근데 4차로 들어가게 되면 조업정지가 들어가는데 조업정지 5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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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정지 5일.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72번 문제. 다음은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이 법에 적용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다. 갈로에 가장 알맞은 것은 의료법에 의한 연면적이 기억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미연 이상인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맞게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연면적은 얼마? 2000제곱미터 이상. 병상수는 100개 이상. 그러면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 병상수는 100개 이상.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거.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령상 각 항목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으로 옳은 것은 대기환경기준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숙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없어요. 꼭 숙지하세요. 자, 먼저 카본에 보시게 되면 아황산가스의 연간 평균치는 0.03이 아니고 얼마죠? 0.02 ppm이야. 그리고 아황산가스의 1시간 평균치는 0.15 ppm 이야. 그리고 답은 미세먼지 PM10의 연간 평균치는 1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가 아니고 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라번 오존의 8시간 평균치는 0.1 ppm이 아니고 0.06 pp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다양하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맞는 것은 나번. 꼭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74번. 악취방지법규상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보고 접수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보시게 되면 위임 업무 보고사항과 위탁 업무 보고사항이 있어요. 그죠? 자, 위임 업무 보고사항 5개, 위탁 업무 보고사항 4개 꼭 숙지하세요. 근데 악취가 나오면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악취방지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연 1회, 둘 다 연 1회. 답은 연 1회. 아시겠죠? 악취는 연 1회로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아닌 것은 자,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팁에 보시면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외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죠? 하여튼 아무튼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지금 정답은 라번이죠. 브롬 및 그 화합물은 특정 대기 유해 물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가번이 히드라진, 답번에 크롬 및 그 화합물, 답번에 가드뮴 및 그 화합물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7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중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 억제,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반 차수 1, 2, 3차별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1차 같은 경우에서는 개선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2차도 개선명령. 대신에 3차에 들어가게 되면 조업정지 10일이 들어가요. 자, 1차는 개선명령, 2차는 개선명령, 3차는 조업정지 10일. 정답은 가번.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규상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입니다.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도 정말 자주 나오죠. 매번 나옵니다. 매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가번에 벤젠은 3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맞습니다. 다음에 톨루엔은 10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다음에 잘레는 7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다음에 에틸벤젠은 3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에틸벤젠은 300이 아니고 얼마죠? 36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하나의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도 라돈이죠. 라돈이 나오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편이죠. 어떤 조건이든지 148 베크렐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 꼭 기억해야 돼요. 자, 폼알데하이드는 210, 벤젠은 30, 톨루엔은 1000, 에틸벤젠은 360, 자일렌은 700, 스틸렌은 3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그리고 라돈은 148 베크렐 per 미터의 삼성 이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78번 문제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준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연료 사용의 제한 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자, 가번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가번이 정답. 남은 측정기기의 운영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아 받은 조치 조업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배출 시설을 설치 금지 장소에 설치해서 폐쇄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랍은 첨가제를 제조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보시게 되면 시군구별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 명세서. 가번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향평가와 적응 대책에 대한 관사,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현황 및 전망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그리고 유해성 대기 감시 물질의 측정 및 감시, 관찰에 관한 사항, 측정, 감시, 관찰, 그리고 특정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그리고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그리고 환경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에 이에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 대책. 자,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인계한 통합 대기 환경 관리 체계의 구축,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좀 기억하기는 힘들겠지만 시험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출제된 문제의 답이라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 번 보는 거죠. 암기를 한다고 해서 달달달달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내용 자체가 조금 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0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조치를 하여야 되는 대기오염 경보 발령 단계는. 자, 지금 우리가 조치사항이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예요. 권고. 그래서 감축을 권고하는 것은 뭐죠? 경보입니다. 경보 발령. 자, 단계별 조치사항을 한번 볼게요.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고 중대경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의보를 보면 주민의 실내 활동 자제 요청, 사정을 하는 거죠. 제발 좀. 자, 그리고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주의보입니다. 자, 반면에 경보는 주민의 실외 활동을 제한을 합니다. 약간 강제성이 들어가죠. 그리고 자동차 사용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을 감축을 권고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경보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의 실내 활동을 금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강제성이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제가 정리를 하고 다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이론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나고 내용이 많은 것들은 노트 정리를 해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되면 또 우리가 실전 문제에서 풀었을 때 나오면 그 노트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눈으로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복습은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 번 봐야지 여러분들 암기도 잘 되고 그리고 공부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의 지름길은 반복학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